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온에어 일부 김성민입니다.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 사태와 남북 경협 관련주들이 부각되면서 소외받던 코스닥 바이오 종목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의 고의적 분식을 입증할 결정적 단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요. 또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약가 인하를 시사하면서 바이오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가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5일까지 외국인이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 추려보면 10개 중에 5개가 바이오 종목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바이오 종목의 조정 기간이 끝나고 하반기부터 주가가 상승 곡선을 그릴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신한금융투자연구원은 4월 이후 바이오 종목이 조정을 겪음에 따라 가격 매력이 커진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하반기에 셀트리온의 트룩시마와 허즈마 미국 승인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을 해줬고요. 이어 코스닥 시장에서도 셀트리온 헬스케어 등의 주가 상승이 점쳐진다고 덧붙였습니다. 셀트리온은 미국 FDA에 트룩시마 판매 허가를 위한 보완 자료 제출했습니다. 허즈마에 대한 자료 제출은 6월 중에 예정돼 있습니다. 바이오 종목의 주가 반등은 바이오 시밀러 부분이 주도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핵심 의료 정책인 약가 인하 정책을 발표했기 때문인데요. 미국 백악관은 자국의 약값을 내리기 위해 제네릭 약품과 바이오 시밀러 도입 확대 및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약가 인하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먼저 전일장 국내 시장 마감 상황과 함께 간밤 글로벌 증시부터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모수진 앵커부터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증시온에어 일부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모수진입니다. 전거래 마감 동향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네, 어제 코스피가 글로벌 무역 분쟁 우려 완화에도 불구하고 완화의 영향을 받아서 드디어 2470선을 회복했습니다. 종가 기준 2470선을 회복한 것은 지난달 28일 이후 7거래일 만에 처음입니다. 전거래일인 지난 5일까지 나흘 연속 오름세를 마감한 지수는 어제도 14.5포인트 오른 2468.26에 출발한 뒤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며 결국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 상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을 일부 축소하는 방안을 표결에 붙이기로 하자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는 다소 누그러지고 투자 심리가 개선됐습니다. 어제 개인이 3,160억 원 순매도를 보였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379억 원, 1,722억 원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네, 그럼 코스피 자세한 마감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이날 전거래일보다 16.82포인트 상승한 2,470.58에 장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는 4.31포인트 오른 881.47에 출발한 뒤 반도체를 비롯한 IT 하드웨어, 철강, 바이오 업종의 강세에 힘입어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이날 코스닥 역시 개인의 차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개인이 1,179억 원을 팔았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1,309억 원, 51억 원을 샀습니다. 그럼 코스닥도 자세한 마감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전거래일보다 10.75포인트 오른 887.91에 마감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업종별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러 정상회담 소식이 전해지면서 남북러 가스관 연결 기대감으로 철강금속이 3.7%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음식유업과 전기가스업도 3%대 강세를 보였는데요. 증권, 통신업, 은행, 기계, 금융업, 의료정밀 등도 모두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반면 비금속 광물, 건설업, 전기전자, 운수창고 등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등락이 엇갈렸습니다. 대장주 삼성전자가 전거래일 대비 1.36% 내린 5만 600원의 장을 마쳤으며 SK하이닉스와 삼성바이오로직스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반면 남북러 가스관 연결 사업 기대감에 힘입어 철강주인 포스코가 4.4% 올랐습니다. 셀트리온과 LG화학, KB금융, 현대모비스 등도 상승했습니다. 현대차와 삼성물산은 보합세로 마감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주요 투자자들이 어떤 종목을 담고 덜어냈는지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상위 종목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수 종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은 삼성전기와 포스코, 사마콘덴서 순으로 물량 담았고요. 기관은 삼성 SDI, LG화학, CJ제당 순으로 순매수 시연했습니다.
이어서 외국인의 매도 상위 종목으로는 삼성전자, LG화학, SK하이닉스 순으로 순매도했고요. 기관은 삼성물산, 삼성전자, 삼성물산, 현대건설 순으로 매도세 시연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 매매 상위 종목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외국인은 신라젠, SKC 코오롱 PI, 메디톡스 순으로 매수세 보였고요. 기관은 포스코캠텍, 신라젠, SK머티리얼즈 순으로 매수 우위 보였습니다. 이어서 외국인은 유진기업, 보성파워텍, 파워넷 순으로 매도세 시연했습니다. 기관은 파워넷, 카페24, 제이콘텐트리 순으로 순매도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전거래 국내 증시 마감 동향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간밤 국제유가와 글로벌 증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국제유가는 주요 산유국들의 지정학적 우려 속에 어제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이란과 베네수엘라의 원유 공급 차질이 예상된 것이 유가의 호재로 작용을 했는데요. 베네수엘라는 생산 지역과 수출항만 혼잡으로 수출이 한 달여 정도 지연되고 있어 원유 수입국들이 계약 철회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잇따랐습니다. 그 결과 이날 서부 텍사스성 원유 WTI는 전날보다 배럴당 1.22달러 상승한 65.95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미국 증시는 어떻게 마감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는 뉴욕 증시의 주요 증시들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무역 갈등 완화 기대에도 브라질 경제 및 금융시장 불안이 심화되면서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이날 주가는 최근 글로벌 금리 상승에 따른 은행주 강세와 무역 갈등 완화 기대 등으로 대체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 나스닥은 신고점 행진 등 최근 지속 상승에 따른 피로감과 주요 기업에 대한 미국 의회 조사 문제 등이 겹치면서 약세로 출발했습니다. 이후 브라질 금융시장 불안이 심화하면서 다우지수 상승폭 줄였고요. 나스닥은 낙폭을 키우는 등 약세 압력을 받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우지수부터 자세한 마감 동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95.02포인트 상승한 25,241.41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54.17포인트 내린 7,635.07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98포인트 하락한 2,770.37로 장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유럽 증시 마감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에서 주요 지수가 약보합권에서 마무리됐습니다. 투자자들은 유럽은행이 정책 변경 가능성에 주목했고 브렉시트 이슈도 관심을 받았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영국부터 자세한 마감 지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국의 푸시 지수입니다. 0.1% 하락했습니다. 7,704.40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프랑스 까크 지수입니다. 0.17% 하락했습니다. 5,448.36선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독일의 닥스 지수입니다. 0.15% 하락했고요. 12,811.05선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장은 어떻게 출발할지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현재 4.51% 하락한 2,466.07에 거래 출발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좋은 출발 예상되는데요. 1.88% 상승했습니다. 889.79선에 거래 장출발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동시효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의 출발 동시효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보이고 있는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보합권에서 56,600원에 장 출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대차입니다. 0.35% 하락한 142,000원에 장 출발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포스코입니다. 1.09% 하락했고요. 4,000원 떨어졌습니다. 364,000원에 장 출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대모비스입니다. 1.08% 하락했습니다. 2,500원 떨어졌고요. 229,000원에 장 출발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롯데지주입니다. 0.67% 하락했습니다. 400원 떨어졌고요. 59,000원에 장 출발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롯데칠성입니다. 22,000원 하락했습니다. 165,000원에 장 출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모레퍼시픽입니다. 1.47% 하락했습니다. 5,000원 하락했고요. 335,000원에 장 출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영풍입니다. 1.43% 하락했습니다. 12,000원 떨어졌고요. 828,000원에 장 출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퇴강산업입니다. 1.9% 가까운 낙폭 보여줬습니다. 27,000원 떨어졌고요. 133만 원에 장 출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남양유업입니다. 1.05% 하락했습니다. 7,000원 떨어졌고요. 66만 2천원에 장 출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롯데푸드입니다. 0.78% 하락했습니다. 6,000원 떨어졌고요. 75만 9천원에 장 출발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아모레지입니다. 1.14% 하락했습니다. 1,500원 떨어졌고요. 13만 원입니다. 네, 롯데쇼핑입니다. 반가운 빨간불인데요. 0.23% 상승했습니다. 방금 보합권으로 전환했는데요. 22만 1,500원에 장 출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고려아연이 1.74% 하락했습니다. 7,500원 떨어졌고요. 42만 3,500원에 장 출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CJ제당입니다. 0.92% 하락했습니다. 3,500원 떨어졌고요. 37만 5,500원에 장 출발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포스코가 보이는데요. 1.09% 하락했습니다. 4,000원 떨어졌고요. 36만 4천원에 장 출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CJ홈쇼핑입니다. 0.04% 하락했습니다. 100원 떨어졌고요. 22만 3천원에 장 출발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파라다이스가 좋은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0.75% 상승했습니다. 100원 올랐고요. 2만 200원에 장 출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SM입니다. 0.77% 하락했습니다. 300원 떨어졌고요. 38,850원에 장 출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서입니다. 0.57% 하락했습니다. 150원 떨어졌고요. 26,150원에 장 출발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보이는 종목은 CJENM입니다. 0.33% 상승했습니다. 300원 올랐고요. 96,600원에 장 출발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GS홈쇼핑입니다. 0.22% 상승했습니다. 400원 올랐고요. 178,300원에 장 출발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시젠입니다. 0.16% 상승했습니다. 50원 올랐고요. 31,300원에 장 출발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솔브레인입니다. 73,800원에 장 출발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양장 동시효과였습니다. (2018년 6월 8일) 금요일 국내 시장 문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 출발 흐름 잠시 후에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간밤 아시아 시장과 전일 국내 시장 마감 동향부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김세영 앵커 나와 있습니다. 언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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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세영입니다. 지난장 마감 시황 살펴볼 텐데요.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 호조 소식에 상승 출발한 코스피는 장중 내내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16.82포인트 오른 2470.58로 장을 마쳤습니다. 상당수 업종이 상승했습니다. 음식료품과 철강금속, 전기가스업이 3%대 상승을 기록했으며 통신업과 화학, 의약품 등이 올랐습니다. 반면 비금속 광물이 3.25% 내렸으며 전기전자와 건설업, 운수창고 등이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에 1.36% 내린 56,600원을 기록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0.11% 하락했습니다. 셀트리온이 1.5% 오른 반면 분식회계 논란과 관련해 첫 번째 증권선물위원회를 맞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등락을 반복한 그때 0.24% 내린 42만 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포스코가 수익성 개선 기대감에 4.4% 올랐습니다. 한국가스공사와 가스프롬이 가스관 사업을 추진할 것이란 기대감에 세아제강과 하이스틸, 동양철강, 문배철강 등 철강주가 상승했습니다. KB금융과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등 금융주가 외국인 매수세 유입에 동반 상승했습니다. 4월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급증했다는 소식에 LG화학과 삼성 SDI가 각각 1.48% 그리고 3.26% 올랐습니다. LG생활건강이 2.81% 올라 사상 최고가인 142만 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음식료품주가 남북관계 개선 수혜주로 거듭날 수 있다는 분석에 관련주들이 동반 상승했습니다. SPC 삼립이 11.2% 올랐으며 풀무원이 6.87% 상승했습니다. 동원 F&B와 농심, CJ제일제당 역시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짚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10.79포인트 상승한 887.91로 장을 마쳤습니다. 업종 중에서는 IT 종합과 통신 서비스, 디지털 콘텐츠 등이 오른 반면 오락문화, 방송 서비스, 인터넷 등이 내렸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15% 올랐으며 셀트리온 제약이 1.71% 상승했습니다. 신라젠이 1.49% 오른 가운데 바이로메드가 4.94% 상승했습니다. 코오롱 티슈진이 오는 7월 무릎 골관열점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에 미국 FDA 임상 3상을 개시할 것이란 소식에 6.46% 상승했습니다. 이날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전력 변환장치 업체 파워넷이 급락했으나 공모가는 웃돌았습니다. 파워넷은 공모가 55.4% 오른 1,100원의 시초가를 형성한 뒤 1,500원까지 올랐으나 차익 실현 출현으로 시초가 대비 23.27% 급락한 7,75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DK락과 웰크론 강원, 세미시스코, GL팜텍 등 4개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서울 외국환 시장에서 전일 대비 1.7원 내린 1,069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어서 전일장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포스코입니다. 포스코가 실적 개선 기대감에 3%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유한타증권연구원은 2011년은 2분기 이후 4분기까지 이익이 하락하는 국면이었으나 올해는 1분기 이후 3분기까지 분기 실적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한 중국 철강 시황 개선이 포스코 철강금온 실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기타 사업 부문도 전년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실적이 기대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실적 개선에 따른 자기자본이익률 상승은 주가뿐만 아니라 배당 측면에서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포스코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포스코 전일 대비 1.77% 파란불 켜지고 있습니다. 현재가 36만 1,5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 CJ제일제당입니다. CJ제일제당이 미국 식품업체 시원스컴퍼니 인수 추진설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공시를 통해 해외 식품 사업 경쟁력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미국 가공식품 회사 인수를 검토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움증권연구원은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는 가공식품의 매출과 영업이익 비중이 최대 51% 그리고 63%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식품 부분의 글로벌 성장을 위한 입지가 확보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CJ제일제당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일 대비 0.13% 올라주면서 37만 9,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특징주는 호텔신라입니다. 호텔신라가 올해 호실적 전망에 장 초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올해 연결 영업이익은 2,156억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며 신해점 영업이익 역시 최대치인 2,201억 원, 그리고 아직 반영되지 않은 내년 중국 단체 관광객 증가 기대감으로 매수 의견을 유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6월 중순까지 관세청에서 2차로 최종 결정을 내리면 선정된 사업자는 7월부터 5년간 영업을 시작하고 호텔신라는 어떤 결과가 나와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4개의 옵션을 얻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호텔신라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호텔신라 전일 대비 0.4% 상승했고요. 현재 12만 5,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특징주는 현대사료입니다. 지난 1일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현대사료가 4거래일 연속 강세를 보였습니다. 현대사료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후 3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찍었습니다. 이후 20% 넘게 급등하며 시초가의 2배 그리고 공모가의 5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사료는 상장 이후 남북 경협 종목으로 주목을 받으며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사료는 지난 1983년 설립돼 동물용 배합사료만을 생산 판매해온 배합사료 전문 회사입니다. 양계사료 부분에서 62개 브랜드를 두고 있으며 매출 비중은 62.9%로 가장 크다고 합니다. 이어서 현대사료의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대사료 전일 대비 11.13% 빨간불 켜지고 있습니다. 현재 34,4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증시 마감 동향 짚어보겠습니다. 네, 전일장 마감 동향과 특징주 4종목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아시아 주요국들의 증시 마감 동향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아시아 주요 증시가 대부분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이 연내 긴축을 시작할 것이라는 전망에 금리가 올랐는데요. 이에 따라 은행주가 강세 나타냈던 어제였습니다. 먼저 일본 증시 마감 동향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케이 지수는 전장보다 197.53포인트 올라주면서 22,823.26포인트에 장 마쳤습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전날 미국 증시가 오르면서 투자 심리가 매수 쪽으로 강하게 기울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다음은 대만입니다. 대만 각권지수는 전장 대비 49.92포인트 오른 11,251.75포인트에 장 마쳤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데 힘입어 상승세 이어간 채 마감한 대만 증시였습니다. 다음은 중국입니다. 상하이 종합지수는 전장 대비 5.68포인트 내리면서 3,109.5포인트에 장 마쳤습니다. 상승세로 출발했던 중국 증시는 오후 들어서 매수세가 줄면서 하락 반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아시아 주요국들의 증시 마감 동향 만나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출발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현재 구간 지수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시장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현재 전일 대비 6.31% 하락한 2464.27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현재 전일 대비 1.38% 하락한 886.53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양시장 지수 살펴봤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오늘 업종과 종목별로는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업종별 현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코스피 오늘 파란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하락세 큰 업종들부터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철강 금속 업종이 1.54%가량 떨어지면서 1%대 중반의 낙폭을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제철이 3.86%로 다소 급락하고 있습니다. 2,500원 정도 주가 빠졌고요. 62,400원의 현재가 보여주면서 장 초반 보내고 있습니다. 문배철강도 약세입니다. 3.67%가량 주가 빠지면서 3%대 넘나드는 낙폭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140원 정도 주가 하락했고요. 3,675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는 문배철강 종목입니다. 세 번째로 동국제강 보도록 하겠습니다. 2.33%가량 주가 빠지면서 장초반 파란불 켰습니다. 250원 정도 주가 하락했고요. 1,50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는 동국제강 종목입니다. 동양철관도 오늘 동반 하락세입니다. 1.59%가량 주가 빠지면서 2%대 가까운 하락세에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50원 정도 주가 빠졌습니다. 3,405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는 동양철관 종목입니다. 두 번째는 전기전자 업종이 0.76%가량 빠지면서 업종지수에 하락을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써니전자가 오늘 약세입니다. 3.92%가량 주가 빠지면서 현재는 4% 넘게 낙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115원 정도 주가 빠졌고요. 현재가는 2,815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폴루스 바이오팜 보겠습니다. 1.77%가량 주가 빠지면서 2% 가까운 하락세에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250원가량 주가 빠졌습니다. 13,85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는 폴루스 바이오팜 종목입니다. 대덕 GDS가 0.85%가량 주가 빠지면서 2% 가까운 하락세에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300원 정도 주가 하락했고요. 15,90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는 대덕 GDS 종목입니다. 네 번째로 삼화전자 보겠습니다. 1.36%가량 주가 빠지면서 역시 파란불 켰습니다. 70원 정도 주가 빠졌고요. 5,07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나흘째 상승세 보여주면서 강한 외국인의 매수세 보였지만 오늘은 하락하고 있는 삼화전자 종목입니다. 다섯 번째로 LG이노텍 보겠습니다. 0.99%가량 주가 빠지면서 1% 가까운 하락세에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1,500원가량 주가 빠졌고요. 14만 9,50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는 LG이노텍 종목입니다. 세 번째로 운수장비 업종 보겠습니다. 0.53%가량 주가 빠지면서 0.5%대의 하락세에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두월 종목이 1.32%가량 주가 빠지면서 1%대 중반의 하락세에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90원 정도 주가 빠졌습니다. 6,71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유성기업 보겠습니다. 1.31%가량 주가 빠지면서 운수장비 업종 내 두 번째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45원 정도 주가 빠졌고요. 3,395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는 유성기업 종목입니다. 세 번째는 현대중공업입니다. 0.8%가량 주가 빠지면서 1% 가까운 하락세 역시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1,500원 정도 주가 빠졌고요. 12만 3,50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승세 큰 업종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업이 오늘 강세입니다. 1.28%가량 현재 구간에서 업종지수의 상승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스코비가 5%가량 올라주면서 5%대의 상승세에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70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14,70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통사 3사 중에서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오르고 있습니다. 각각 1.77% 그리고 1.2%의 상승세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SK텔레콤 현재가는 24만 500원 보여주고 있고요. LG유플러스는 12,600원의 거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금속 광물업종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하락했었지만 오늘은 상승세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1.19%가량 주가 올라주면서 1%대 초반의 강세 흐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으로 쌍용 양회 보이고 있습니다. 3.43%가량 올라주면서 오늘 3%대의 상승세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1,05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31,750원의 거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비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1.68%가량 올라주면서 2%대 가까운 상승세에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1,30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78,80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현대시멘트 보겠습니다. 현재 1.79%가량 올라주면서 2%대 가까운 상승폭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1,10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68,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업종별로 한번 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종목별 흐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28%대의 하락세에 시연해주면서 1%대 초반으로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600원 정도 주가 하락했고요. 49,95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SK하이닉스입니다. 1.21%가량 주가 하락하면서 역시 1.3%대의 하락세에 시연해주고 있는 SK하이닉스입니다. 1,200원 정도 주가 빠졌고요. 89,70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현대차 보겠습니다. 1.05%가량 주가 빠지면서 1%대 초반의 하락세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1,500원 정도 주가 하락했고요. 14만 1,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대표주인 현대차 오늘 혼조 출발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전력까지 보겠습니다. 0.59%가량 주가 상승해주면서 장 초반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20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34,150원의 거래가 보여주고 있는 한국전력 종목입니다. 네, 코스피 종목별로 한번 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장 업종별 흐름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업종별로 파란불 많이 들어와 있는 코스닥 시장 모습입니다. 현재 오락문화 업종이 1.27%가량 주가 빠지면서 하락세 크게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이 모처럼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3.4%가량 주가 빠지면서 4% 가깝게 하락세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3,900원 정도 주가 빠졌고요. 10만 5천원 거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이브라더스 코리아가 2.42%가량 주가 빠지면서 3% 가까운 하락세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어제는 5% 이상의 상승세 장중에 보여줬지만 오늘은 하락하고 있는 화이브라더스 코리아 종목입니다. 115원 정도 주가 빠졌고요. 4,835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키스트 보겠습니다. 현재 1.45%가량 주가 빠지면서 1%대 중반의 하락세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인기에 올랐던 테마주들이 지난 5일부터 하락세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445원 정도 주가 하락했고요. 3,065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종이 목재업종 함께 하겠습니다. 1.05%가량 주가 빠지면서 1%대 초반의 하락세에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패키지가 2.94%가량 주가 빠지면서 3%대 가까운 하락세에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80원 정도 주가 하락했고요. 2,64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동아기업이 1.41%의 하락세에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500원 정도 주가 빠졌고요. 현재가는 33,400원 보여주고 있는 동아기업 종목입니다.
다음으로 출판 매체 업종이 오늘 하락하고 있습니다. 0.74%가량 주가 빠지면서 1%대 가까운 하락세에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메이지 종목이 1.38%가량 주가 빠지면서 1.5% 가깝게 내리고 있습니다. 65원 정도 주가 하락했고요. 4,63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솔트웍스입니다. 1.3%가량 주가 빠지면서 1%대 중반의 하락세에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55원 정도 주가 빠졌고요. 3,795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하락세 큰 업종으로는 인터넷 업종이 보이고 있습니다. 1.77%가량 주가 올라주면서 오늘 빨간불 켜고 장 열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까지 한번 짚어보실 텐데요. 카페24가 현재 3.06%가량 올라주면서 3%대의 강세에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4,900원 정도 주가 올랐습니다. 현재가는 16만 4,90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비아까지 보겠습니다. 2.49%가량 올라주면서 2%대 중반의 강세 흐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210원 정도 주가 올라줬고요. 8,63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는 가비아 종목입니다. 네, 코스닥 시장 업종별 흐름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종목별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CJ ENM이 0.11%가량 주가 올라주면서 빨간불 켜고 장 열었습니다. 100원 정도 주가 올라주면서요. 현재가는 9만 400원 보여주고 있는 CJ ENM 종목입니다. 두 번째는 메디톡스입니다. 0.6%가량 주가 올라주면서 역시 빨간불 켜고 장 열었습니다. 4,60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76만 6,20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는 메디톡스 종목입니다. 마지막으로 카카오M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3%가량 주가 빠지면서 파란불 켜고 장 열었습니다. 1,000원 정도 주가 빠졌고요. 현재가는 87,500원 보여주면서 거래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양시장 업종과 종목별로 시장 흐름 한번 체크해봤습니다. 이어서는 현재 구간 수급 흐름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급 주체별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현재 개인이 736억 원 순매수하고 있고요.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이 273억 원, 그리고 536억 원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현재 개인이 246억 원 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56억 원, 그리고 68억 원 팔아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선물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이 1,290계약 순매수하고 있고요. 기관이 1,350계약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이 2,173계약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네, 수급 주체별 매매 동향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시장 개장 분위기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증권사에서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리포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증권가에서는 오늘 어떤 종목들 주목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특정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리포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리포트입니다. KB증권에서 KTNG에 대한 리포트 제시해 줬습니다. 제목은 하반기 주가 상승 요인의 주목입니다. 하반기에 주가 상승 요인 많이 보유하고 있는 KTNG입니다. 자세한 리포트 내용 이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포트에 따르면 KTNG의 하반기 주가 상승 요인은 첫 번째로 관련형 전자담배 사업 확대 및 수익성 개선이라고 합니다. KTNG의 1분기 전자담배 판매량은 1.4억 본, 2018년 연간 판매량은 15.4억 본으로 추정되며 전자담배 시장 내 점유율이 22%까지 상승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11월 서울 내 편의점 2,700개로 시작된 판매 채널은 최근 1.7만여 개로 증가했고 연말에는 전국 4만여 개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판매 채널 및 지역 확대 외에도 지속적인 디바이스 확장을 통해 시장 경쟁력을 높일 전망이며 오는 4분기에는 손익분기점 달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요인은 담배 수출 회복입니다. 1분기 담배 수출량은 중동과 중앙아 지역 대리상과의 계약 단가 협상 지연으로 40.4%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부터 수출은 재개됐고 계약 물량이 정해진 만큼 1분기 미선적 물량은 순차적으로 반영될 전망입니다.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의 5월 수출 잠정 수치에서 여전히 전년 동월 대비 16.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시장에 우려가 있지만 전월 대비 15.7% 증가하는 등 회복이라는 방향성은 분명하며 2, 3분기 합성 수출량은 전년 대비 17.3% 증가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하반기 주가 상승 세 번째 요인 살펴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요인은 바로 고배당 매력입니다. KTNG는 음식료 업종 내 대표적인 배당주이기도 한데요. 2017년 주당 배당금 4,000원을 고려해 봤을 때 현 주가에서의 배당 수익률은 4.1% 수준입니다. 배당 관점에서 접근하기는 아직 이른 시점이지만 KTNG의 고배당 매력은 현 주가에서의 하방 경직성 높여줄 전망입니다. 이에 리포트는 KTNG에 대해서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12만 원 유지해 줬습니다. 2018년 상반기의 실적 부진과 중동 그리고 중앙아시아 지역으로의 담배 수출 지연, 그리고 6월 중순에 예정된 식약처의 관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평가 결과 발표에 따른 불확실성이 최근 KTNG의 주가 상승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관련 담배의 수요가 전자담배로 이동되는 과도기에 KTNG 실적이 부진한 것은 이미 예상했던 바라고 리포트는 짚었습니다. 주가 흐름에도 이미 반영된 상태고요. 퍼는 12.6배까지 하락했습니다. 현 주가 수준에서는 하반기 개선 요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리포트는 짚어줬습니다. 네, 전자담배 사업의 확대와 수출 회복으로 올해 하반기에 주가 상승이 전망되고 있는 KTNG입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KTNG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KTNG 현재 전일 대비 0.71% 하락했습니다. 현재가 97,9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KTNG 현재가였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두 번째 리포트입니다. 유안타증권에서 제시한 포스코 종목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목은 흔들림 없이 간다입니다. 올해 중국 시장에서의 공급 증가에 대한 부담 안고 있지만 견조한 제품 가격 보여주고 있는 포스코입니다. 이어서 리포트 내용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 4월 중국 조강 생산량은 256만 톤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달성했습니다. 5월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4월 수치를 갱신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5월 상승 및 중순 중국 중대형 철강업체 조강 생산량이 4월 평균값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주요 철강 제품의 스프레드가 작년 고점 수준에 육박 또는 그 이상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 중국 철강업체들의 생산에 대한 욕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생산량에도 불구하고 중대형 철강업체들의 철강제 재고량은 2월 하순 이후 안정되고 있으며 유통재고량은 판재료와 봉연강류 모두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국 제품 가격 또한 3월에 하락한 후 생산량이 최대치를 기록한 4월에 오히려 반등에 성공하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생산량 증가가 공급 측면에서 다소 부담이 되고 원재료 가격은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제품 가격은 견조한 흐름을 보이며 스프레드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18년 영업 전망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포스코는 2011년에 별도 영업이익 4조 3,300억 원, 그리고 연결 영업이익 5조 4,680억 원을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2018년은 그 수준 뛰어넘을 수 있다는 판단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1년은 2분기 이후 4분기까지에는 이익이 하락하는 국면이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이후 3분기까지 실적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철강 시황 개선이 포스코 철강 부문의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주고 있고요. 기타 사업 부문도 전년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1분기에 판매량이 예상보다 높은 수준 기록하면서 영업이익 역시 기대 이상의 성과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2분기에는 판매량 감소가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스프레드의 개선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1분기에는 별도 영업이익 1조 1,440억 원, 그리고 연결 영업이익 1조 5,290억 원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2018년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증가할 전망이지만 2017년에 있었던 매도 가능 증권 처분이익 등이 사라지면서 세전 이익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파생상품 관련 손익 등 타 부문에서 이를 상쇄하면서 1분기만 놓고 보면 영업의 손익이 오히려 개선됐습니다. 1분기 외환 관련 손익을 제외한 영업의 손익은 마이너스 160억 원으로 2017년에 마이너스 6,120억 원 기록했던 것에 비해서 3%대에 그쳤습니다. 실적 개선에 따른 ROE의 상향은 주가뿐만 아니라 배당 측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올해 중국 시장에서 좋은 흐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포스코입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어서 포스코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포스코 현재 전일 대비 0.82%로 파란불 켜지고 있습니다. 현재가 36만 5천 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포스코 현재가 살펴봤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세 번째 리포트입니다. 하나금융투자에서 내놓은 AJ네트웍스 종목 리포트입니다. 지금 사야 되는 아주 좋은 회사라는 제목입니다. 다소 직설적인 제목을 제시해 줬는데요. 그만큼 올해 안정적인 성장세가 전망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어서 자세한 리포트 내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포트는 AJ네트웍스의 2분기 실적을 매출액 745억 원과 영업이익 104억 원을 전망했습니다. 이는 전 사업 부문이 고른 성장세를 기록한 가운데 견조한 전방 수요에 따른 파이트 자산 확대 영향으로 판단됩니다. 매출 확대에 따른 이익 개선 효과로 영업이익률 역시 개선되는 흐름이 예상되며 내용 연수 만료에 따른 감가상각비 감소에 따라 향후 이익 개선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팔레트 부문 실적과 직결되어 있는 물동량은 내수 개선에 따라 증가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AJ네트웍스는 팔레트 시장 독과점 사업자로 확정적인 수혜가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네, 이어서 2분기 연결 기준 실적에 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실적은 주요 연결 자회사들의 호실적으로 매출액 3,910억 원, 영업이익 230억 원의 안정적인 성장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려와는 달리 AJ 렌터카가 전략적인 수익성 방어를 지속하고 있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고 리포트는 짚었습니다. AJ 렌터카는 중고차 매각이익 증가와 AJ 셀카의 적자폭 감소가 지속이 되고 있고요. 6.13 지방선거 개최에 따른 단기 렌터카 가동률의 상승을 전망할 수 있다고 리포트는 짚었습니다. AJ네트웍스의 주가는 2017년만 AJ 렌터카 매각 취소에 따른 불확실성의 확대로 큰 폭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 주가 수준은 확실한 저평가 구간으로 판단되고 있는데요. 이는 2분기 실적 호전 그리고 대북 관계 개선에 따른 팔레트의 수주 증가 그리고 AJ 렌터카 매각 이슈 상존 등 향후 기대할 만한 긍정적 주가 모멘텀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리포트는 AJ네트웍스에 대해서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1,700원 유지해 줬습니다. AJ네트웍스는 견조한 수요 바탕으로 별도 부문의 종합 렌탈 사업 호조가 지속되고 있고요. 주요 종속회사의 호실적과 수익성 개선에 따른 계열사들의 고른 성장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6.13 지방선거로 인한 AJ 렌터카의 단기 렌터카 가동률 상승과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으로 교육시설에 대한 렌탈 공기청정기 수요 증가로 추가적인 실적 모멘텀까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렌탈 산업의 혼조세와 수익성 개선으로 올해 성장세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AJ네트웍스 종목이었습니다. 오늘 어떤 주가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현재가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AJ네트웍스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AJ네트웍스 전일 대비 1.22% 하락한 6,47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AJ네트웍스 현재가였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마지막 리포트입니다. 역시 하나금융투자에서 제시한 콜마 B&H 종목 관련 리포트입니다. 제목은 2분기 견조한 실적 모멘텀 지속입니다. 올해 실적 개선세 무난하게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리포트 내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포트에 따르면 2분기 연결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7.8% 그리고 23.5% 성장한 1,193억 원과 148억 원 수준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건강기능식품 부문이 전년 대비 14%, 화장품 부문이 수출 호조로 18% 고신장을 지속하면서 전반적인 외형 신장을 견인할 전망입니다. 전년도 2분기 이후 H&G 지분 인수로 연결 실적에 개상되고 있기 때문에 외형 성장률은 둔화되지만 고마진 상품 비중 상승과 매출 증가에 따른 고정비 부담 완화로 콜마 B&H의 영업이익률은 12.4%까지 상승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해외 모멘텀 전망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2018년 연결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17% 그리고 20% 성장한 4,920원과 590억 원 수준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 부문의 수출이 모두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하면서 매출 성장의 주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한편 애터미는 2017년부터 해외 시장 공략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만을 중심으로 말레이시아와 베트남 등 11개국으로 지역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식품 수출은 2017년 200억 원에서 2020년 360억 원 규모, 그리고 화장품 수출은 2017년 310억 원에서 2020년 610억 원까지 성장해 본사 매출에서의 수출 비중은 2017년의 17%에서 23%까지 상승할 전망입니다. 특히 2018년 애터미 차이나가 중국 내 판매 허가를 획득하고 생산 공장이 완공되면 실적 개선의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리포트는 목표 주가 4만 원과 투자 의견 매수 유지해줬습니다. 먼저 개별 인정형 건강기능식품 분야 압도적 기술력과 영업력, 그리고 두 번째로 한국콜마의 코슈 메디컬 화장품 분야 차별적인 경쟁력을 기반으로 캡티브 채널의 해외 사업 확대로 견조한 실적 개선세 이어갈 전망입니다. 별도 기준 2017년부터 20년까지 연평균 매출은 11%, 영업이익은 14%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최근 글로벌 네트워크 판매업체 중심으로 중국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성장하면서 2018년 이후 중국 사업 확대 기대감까지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의 주가 하락은 펀더멘털과 무관한 수급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리포트는 짚어주기도 했습니다. 네, 올해 실적 개선세가 기대가 되는 콜마 B&H였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콜마 B&H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콜마 B&H 현재 전일 대비 0.34% 하락한 29,6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콜마 B&H 현재가였습니다. 네, 이렇게 콜마 B&H 종목에 대한 리포트 끝으로 오늘 여기까지 증권가에서 주목했던 종목들 리포트 통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양시장에서 현재 눈에 띄고 있는 개장 특징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개장 특징주 어떤 게 있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장 출발부터 특징적이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유한양행입니다. 오픈 이노베이션으로 확보한 파이프라인의 임상 진행에 따라 향후 가치가 부각될 수 있다는 평가가 있으며 오늘 빨간불 켜며 출발해줬는데요. 유한양행 현재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한양행 현재가 전일 대비 0.44% 상승했고요. 1,000원 올랐습니다. 22만 7,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투자증권 연구원은 타 대형 제약사 대비 파이프라인 프리미엄이 부재하면서도 오스코텍, 제넥신, 이뮤노시아 등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파이프라인의 임상 진행에 따라 가치가 점차적으로 부각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유한양행의 지난해 연구개발비는 1,037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나 증가했고 파이프라인 수는 지난 2015년 9개에서 현재 19개로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글로벌 C형 간염 치료제 시장의 역성장에 따라 원료의약품 사업부의 성장세 둔화가 불가피하지만 약품 사업부의 주력 제품 판매와 하반기 중 출시될 개량 신약을 바탕으로 실적 개선이 가능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실리콘웍스입니다. 실리콘웍스의 2, 4분기 실적이 기대를 뛰어넘고 하반기 들어 유기 발광 다이오드 매출 증가로 수익성이 더욱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네, 먼저 현재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리콘웍스의 현재가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5% 가까운 상승폭 보여주고 있는데요. 4.3% 상승했습니다. 42,2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실리콘웍스는 1, 4분기 실적이 예상보단 저조했습니다. 모바일 터치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직접 회로 매출이 지연됐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2, 4분기에는 OLED TV용 드라이버 직접 회로 매출이 늘고 단가 인하 폭도 줄면서 수익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리콘웍스는 5월 29일 LG전자에서 인수한 OLED TV용 타이밍 컨트롤러 사업을 480억 원에 인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특징주는 두올입니다. IBK 투자증권은 오늘 이 두올과 관련해 보그니시타 인수 시너지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다봤는데요. 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올 현재 하락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0.29% 하락했고요. 6,7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두올은 원단 시트커버, 에어백 쿠션 등을 생산하는 자동차 부품 업체입니다. 지난해 9월 자동차 소재와 원단을 생산하는 스웨덴 보그스티나를 인수했는데요. 1분기 실적은 매출 1,152억 원, 영업이익은 59억 원입니다. 각각 전년 동기 대비 63%, 103% 증가했는데요. 연구원은 유럽에서 보그스티나와 조인트 벤처의 연결 실적 반영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740%, 295% 증가해 전반적인 실적 증가세를 이끌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2분기에는 현대기아차 중국 기저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보그스티나 연결 효과는 오는 3분기까지 이어질 전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이노션입니다. 이노션이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수혜 및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이틀째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먼저 현재 시간 구간 주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노선 현재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0.15% 상승했습니다. 66,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은 이노션에 대해 광고 성수기 진입과 러시아 월드컵 수혜 가능성 등에 비춰 저가 매수를 고려할 시점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이투자증권연구원은 2분기 광고 성수기 진입과 기업 인수 합병을 통한 해외 지역 외형 성장 기대감으로 광고 대행사의 주가는 점진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최근 이노션의 주가 흐름이 경쟁사 대비 부진했던 점은 저가 매수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노션의 올해 매출 총이익과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각각 20%, 22% 증가한 4,720억 원, 1,180억 원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가지 개장 특징주 종목 어떤 게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우리 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현재 시간 등락률 상위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현재 보이고 있는 종목은 신한입니다. 상한가 기록했는데요. 1,510원 올랐습니다. 6,56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이는 종목은 평화홀딩스입니다. 평화홀딩스 현재 14.08% 상승했습니다. 890원 올랐고요. 7,21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미래산업입니다. 8.15% 올랐습니다. 19원 올랐고요. 252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하락률 상위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STX 엔진이 보이고 있습니다. 8.61% 하락했습니다. 1,050원 떨어졌고요. 11,1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이스틸입니다. 6.29% 하락했습니다. 3,250원 떨어졌고요. 48,4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보입니다. 5.38% 하락했습니다. 26,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워넷입니다. 파워넷 오늘 상한가 기록했는데요. 2,300원 올랐습니다. 1,0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원풍입니다. 원풍 역시 상한가에 가까운 상승폭 보여줬습니다. 26% 가까운 상승폭 보여주고 있고요. 1,100원 정도 올랐습니다. 5,4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내추럴 엔도텍입니다. 21.49%라는 높은 상승폭 보여주고 있고요. 23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GL팜텍입니다. 20.6% 올랐습니다. 1360원 올랐고요. 767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하락률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셀루메드가 보이는데요. 10.31% 하락했습니다. 1,800원 떨어졌고요. 16,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행남사입니다. 9.58% 하락했습니다. 305원 떨어졌고요. 2,8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NVH코리아입니다. 9.31% 하락했습니다. 310원 떨어졌고요. 3,02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양에스텍입니다. 9% 가까운 낙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420원 떨어졌고요. 4,2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DK락입니다. 8.5% 하락했습니다. 1,050원 떨어졌고요. 11,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파나진입니다. 7.29% 하락했습니다. 620원 떨어졌고요. 7,8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큐로홀딩스입니다. 6.38% 하락했습니다. 75원 떨어졌고요. 1,09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양시장 등락률 상위 종목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전략 내비게이션이 시작됩니다. 네, 전략 내비게이션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오늘 어떤 시각으로 시장 바라봐주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 리포트는 KTB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입니다. 다음 주에 코스피 지수 전망도 짚어줬고요. 다음 주에 예정된 주요 경제 이벤트들 확인해준 리포트입니다. 어떤 내용 설명해줬는지 자세한 내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포트에 따르면 차주는 변동성에 가려진 호재들에 대한 결과물을 확인할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간 시장의 변동성을 촉발시켰던 정치적 변수들이 거치고 긍정적인 재료들이 신흥국 증시의 반등 재료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는 최근 외국인의 신흥국 매수세 유입이 재개되며 점진적으로 상승 흐름을 시현 중인데 해당 이벤트들을 통해 시장의 예상 혹은 예상 이외의 성과가 도출될 시 외국인의 추가 매수세 유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리포트는 삼성전자와 금호석유, LS산전, CJ ENM, 포스코, 하나금융지주, 그리고 후성을 추천 업종으로 소개했습니다. 또한 6월 FOMC 회의가 13일, ECB 통화정책회의와 BOJ 통화정책회의는 14일,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은 12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이어서 주목할 만한 이슈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6월 13일에 열리는 FOMC 통화정책회의에서는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보다 주목할 만한 점은 미 연준의 점도표 수정 여부입니다. 현재 시장에서 반영하고 있는 연내 4차례 금리 인상 확률은 35% 수준인데요. 미 연준이 5월 FOMC 의사록을 통해 인플레이션이 2% 이상을 넘더라도 일정 부분 용인 가능성을 피력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점도표 상향 조정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달러 인덱스가 신흥국 통화의 부담스러운 수준까지 상승할 가능성은 낮다고 리포트는 짚어줬습니다. 한편 ECB 통화정책회의에서는 금리 동결이 유세한 가운데 통화 긴축 시점이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장은 이미 유로존의 9월 채권 매입 종료를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이슈가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 자체를 훼손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장은 경제 회복에 따른 긴축 행보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짚어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이슈는 변동성에 가려져 있던 실적 호전주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번 주 증시의 특징은 이탈리아 정치 리스크와 트럼프의 무역 전쟁 등 노이즈에 가려져 있었던 업종들이 반등을 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외국인은 IT와 금융 그리고 시클리컬 등 경기 민감주를 중심으로 매수 우위 나타냈던 이번 주였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화됨에 따라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수급 개선이 IT주와 시클리컬, 2차 전지와 중국 소비주 관련 업종 내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업종 내 실적 호전주에 주목할 시점이라고 리포트는 판단해줬습니다. 나스닥의 연중 최고치 경신 그리고 이익 모멘텀까지 고려해 봤을 때 IT 업종의 추가 상승세는 중장기적으로 유효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북미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경협안이 도출될 시에 건설과 철강 그리고 기계업종 내 이익 안정성이 확보된 기업 또한 주목할 만합니다. 면세점 업종은 한한령 완화와 중국인 인바운드 회복 기대감 등 긍정적인 매크로 환경이 상승 여력 높여주고 있는 현재 국내 시장 모습이었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주요국들의 중앙은행 통화 정책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IT와 시클리컬 등의 업종 안에서 실적 호전주를 주목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이었습니다.
네, 증시온에어 1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 내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투자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장시작과 함께 다시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